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은 파란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실적 시즌 성적표를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우세하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들의 성적표가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8% 내림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에 띄고 있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삼성전자발 악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와 달리 조선주와 금융주의 강세, 오늘 KB금융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화장품주 그리고 실적 기대주들이 살아남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장 마감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2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첫 번째 순서 이슈 추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이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장 오늘 장중의 변화 어떻습니까? 네, 전강 후약 패턴입니다.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네. 그런 쪽에서 코스피 쪽은 일단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견인하면서 선물은 그냥 그렇다고 쳐도 선물 매수 따라서 움직이다가 바로 선물 매수했던 게 매도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이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지표들, CPI를 비롯한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가득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섹터 쪽으로는 전력 관련된 쪽, 전선 관련된 쪽이죠. 이쪽이 좀 시장을 주도하는데 힘이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 쪽은 견조한 모습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먼저 발표한 쪽은 좀 약하고 좀 강한 쪽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이번 한 두어 달쯤 됐을 때부터 계속 기회만 되면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역시나 취약한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성장주에 대한 그리고 또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를 제대로 못 주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코스닥에 대한 위축, 아무래도 저희 심리적인 위축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추적 두 가지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오늘 갑작스럽게 상승을 반납하면서 의문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전선주 대응 전략 들어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이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시 밸류업 기대감 여기서 강화될 수 있을지 금융주도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오후에 좀 시급해 보이는 전선주 볼까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전력주들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꿔주시죠. 변압기와 전력주들을 보시면요. 슈퍼사이클 아직 반도 안 왔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강력한 확장 사이클로 근거를 세 가지로 두고 있죠. 일단 AI 등장으로 인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전력 먹는 하마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과 적을 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라던가 수출이 더 큰 기업들이 화답을 받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 전력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요 제품들의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인 반면에 아직까지 이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직 반도 안 왔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해외 업체들과 한번 비교도 해볼까요? 송전 변압기 업체의 경우에는 PR 15.8배인데 해외와 대비해 봤을 때 한 30%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고요. 국내 배전 변압기 업체 역시도 40% 동중업계, 해외 업체들보다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전선업체들의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 수준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로 인해서 전선주들의 하락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 네. 이 리포트와 함께 오늘장 전선주, 전력주들의 주가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반대 같은데요. 네. 전력 설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선 쪽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지금 시세를 충분히 더 즐겨도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 일단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이 고점에서 살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아무래도 어떤 실적 발표가 낮고 거기다가 이번에 MSCI 관련된 쪽에서 약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리뷰 쪽에 이제 편입된다는 쪽도 바라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좋은 거 다 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또 재룡전기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뒤에 나오는 또 세론의 모습들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기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이 뚜렷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쪽들이 좀 조정폭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혼자만 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쪽에서 같이 매물 압박이 좀 이어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온 속도를 외로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주 잔고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나왔던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쪽에 초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또 쏠리는 모습들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매매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주들은 여전히 동 가격들과 함께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선주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 오히려 김민수 대표 눈에는 전선주들이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오전장에 가능했던 전력주들이 갑자기 음봉 전환한 것들, 이것들은 가격적인 부담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실현 현상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좋다는 그 미래의 가치를 다 반영을 하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는 고점 혹은 과열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재룡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가 1분기 영업이익이 258억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곱하기 4 하게 되면 1,0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룡전기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나올 실적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받았고 거기다가 내년까지도 조금 더 땡겨오는 분위기가 좀 더 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도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PER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하는 밸류까지 조금씩 더 땡겨온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올라온 기존의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차익 실현을 좀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음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력주들은 대장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챙겨가자.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시장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대장주인데 최근에 그 자리를 LS그룹주가 좀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대장의 자리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LX 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LS 에코에너지까지 세 종목들이 시장에서 같이 많이 보는 흐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종목 모두 다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LS 에코에너지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약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배전반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쪽이고 에코에너지는 전선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특색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주가 밸류를 보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 흐름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 쪽에서 하반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부진했던 흐름들 개선되는 쪽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수주 잔고와 함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측면들이 높지 않나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LS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주사를요?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전력 계통들이 거의 다 자회사로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을 얼만큼 좀 해소하느냐라는 관점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나올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9,500억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은 아직 4조 6천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주사에 대한 할인 부분들이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좀 털어놓는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LS 같은 경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S 기대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대장주 한 축을 또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민수 대표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은 오늘 전력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고 전선주는 아직 밸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다시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빙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종목들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의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KB금융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은행 1분기 실적을 보고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 이자익 방어에 대한 기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신용비용 하향 안정화도 기대가 돼요. 최근에 ELS 사태로 인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은행권들이 지난해 대규모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을 방어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또 비은행 부분, 보험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캐피탈 부분에서의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 주주환원 여력 개선이죠. 실적을 앞두고서는 주주환원책 무슨 이야기를 내놓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KB금융도 총액 기준으로 분기 균등 배당 실시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 역시도 주주환원책에 같이 동행을 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아진 이익 창출 여력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대장주인 KB금융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자율성에 맡기는 거 아니냐고 실망했었는데 네. 이 역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거엔 의심의 여지가 없나 보네요. 실망은 저희만 했었고요. 네. 외국인들은 실망을 안 하더라고요. 오. 네, 여전히 계속 끌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큰데 여기서 은행주를 바라보는 입장이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밸류업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견인돼서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아마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싼 종목들이 글로벌 증시에 돼 있네 라는 쪽에서 약간 가치주 성격 쪽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치주들에 대한 재발견들 이런 게 은행 쪽에서 나오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은행주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밸류업은 한다라고 해놓고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횡재세 얘기라든가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자영업자 쪽에서 나오는 대출 연체율이 지금 거의 50%대까지 육박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또 만만치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 예대마진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이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아직까지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정도로 바라보는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신규로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 나왔으니까 매수하자라고 대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충분히 누려가는 영역 쪽으로 보시면서 조정을 받아야 매수를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했을 수 있을지언정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자율성이라는 그 단어에만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본다면 여전히 금융주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또 주주환원에 대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도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한 주를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계 기준이 바꾸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실적을 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라고 반응할지 새롭게 잘 나온 실적을 가지고 한 번 더 플레이할지 이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또 계속 지금 가는 분위기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또 이제 금리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섹터 흐름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약간 잘 갔던 섹터가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이쪽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섹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쪽도 체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지 이런 분들 수급까지 체크해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남아있다. 열린 결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의 52주 신고가 이 행렬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동반할 수 있는 기대주를 찾아볼게요. 금융주 내에서 하나를 골라보자면은 후발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네, 맨날 똑같은 종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 직장이죠 또. 그렇습니다만 네.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적인 얘기, 정부가 자율적으로 그냥 하기 공시 제도나 이런 것들 돈다고 했을 때 과연 기업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의문을 찾게 되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주주 가치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이제 미국식 주가의 흐름들과 똑같이 추세를 맞춰가면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온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후발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추적을 해봤는데요.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시세가 변하고 있는 전선주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를 후발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금융 안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